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미술관 현직 도슨트로 있는 정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책 정희선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는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미술을 전공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이 아주 조금 있었는데 도슨트를 하게 되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제 정말 예술 애호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먼저 미술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가려면 발이 필요해요. 그죠? 미술관에 가야 돼요. 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사실 아까 앞에서 보신 미술관 전경을 만나시게 돼요. 그래서 공간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미술관에 가면 어떤 공간들이 있냐면 사실 제일 큰 게 바로 이겁니다. 전시실. 미술관에 가면 저희들이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전시실이 있고요. 그 다음,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수장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는 한마디로 작품을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에 가게 되면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이 싹 다 전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분만 나오게 되는데 그 나머지들은 미술관 보통 지하에 있는 수장고에서 아주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장고라는 게 사실 청주에 가시면 여러분들 보이는 수장고라고 해서 조각 작품들을 직접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회화 작품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 수장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공간이 있냐면 작업실. 제가 지금 여기는 작업실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미술관에서는 관리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술관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업무를 보는 공간을 바로 작업실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바로 도서관이 있어요. 이제 미술 관련 책이 굉장히 많고 아카이브라고 해서 정보들이 전시관 도록, 전시 도록이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도 미술관 3층에 가시면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강의실. 이렇게 사실 미술관에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강의실이라든가 대구 미술관에서는 강의동 또는 대강당으로 강의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실이 중요하겠죠. 미술관에서 굉장히 온도,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비 공조를 돌리는 기계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관 다니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휴게 공간. 물론 이제 대구 미술관에는 휴게 공간이 지금은 현재는 별도로 있진 않고요. 3층에 올라가시면 아주 간략하게 벤치가 놓여 있고 주변에 경관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휴대폰 충전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벤치가 놓여져 있는데 요즘 대구 미술관을 오시면 이제 조금 돌아서 가시면 헨즈 카페가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때 가면 미술관보다 카페에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트샵이 있어요. 이제 미술관 관련 이제 굿즈라고 하죠. 그래서 굿즈를 파는 아트샵이 있는데 전시 도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대구 미술관은 부속동이 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트샵은 없는 상태고요. 여러분들 혹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이제 뮤지엄 굿즈라고 해서 뮤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상품들이 완전히 퀄리티라든지 디자인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은 살 수 없지만 그 작품에 관련된 굿즈는 살 수 있는 여유가 되기 때문에 아트샵을 갖춘 미술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들여다봤고요. 공간이 있다면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미술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일러스트인데요. 지금 미술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사람 하나하나를 나눈 게 아니라 팀별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팀을 봤더니 가장 어떻게 보면 미술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를 담당하는 전시팀. 이제 방금 어떤 분이 이제 도슨트와 큐레이터 차이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큐레이터라는 사람들은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하면 이 주제에 맞는 작품들, 작가들 누구누구를 선정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작품을 수집하는지 모아서 전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전시를 담당하는 전시팀, 그리고 이제 수집 연구팀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수장고에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미술관은 거의 공공미술관들은 매년 작품을 수집을 해요. 작품을 사게 되면 이 작품에 대한 진위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술사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된 배경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집 연구팀이 있고, 그리고 교육팀이 있습니다. 아까 강의실이 있었던 이유가 미술관에서는 전시와 수집 외에도 그 일반 대중들을 교육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도슨트라는 업무도 사실 교육팀에서 하죠. 그 다음 이제 행정지원팀. 자, 미술 전시는 공짜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수집 작품을 살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행정지원팀이 반드시 있어야 미술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잘 차려놔도 사람들이 몰라주면 미술 전시가 흥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홍보 지원팀, 홍보 마케팅 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전시가 잘 기획이 되고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잘해도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 미술관의 생명은 없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객들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전시를 서포트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경비를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술관의 이제 공간구성과 인적 구성을 알아봤고요. 관심이 있을 법한 그런 미술부터 먼저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 혹시 만화인데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맞아요. 플란다스 이게 맞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저는 어릴 때 봤는데 75년도에 일본에서 나왔던 만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흔이 다 돼서 이제 이거를 또 EBS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거의 막 딸내미, 제 애들 이제 밥 주다가 막 눈물 펑펑 쏟았던 그런 아주 감동적인 만화였는데, 지금 보시면 저기 이제 파트라슈와 이제 네로가 보이죠. 그래서 네로가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싶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림을 이제 커튼으로 이제 닫아놓고 사람들한테 은어 한 입씩 받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좌절과 그리고 이제 아주 그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 뒤에 이 친구가 미술관에 가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정말 목숨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슬픈 결말을 맞은 장면인데, 이 작품 원작이 바로 이거예요. 루벤스라는 화가의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화가인데요. 저기 나오네요.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있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이제 중간에 있고, 그리고 사실 재단화예요. 그래서 3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중간 그림을 저희가 보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던 이유가, 네로가 글을 알았을까요? 예전에 글을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성서에 나오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불교의 평화도 사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종교화, 중세 시절에는 종교화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조가 생기면서 왕족들이 이렇게 초상화도 그리게 되죠. 이 그림이 자, 어떻게 보면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신비로운 점으로 언급이 되는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의 라 메니나스 시녀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뭐 거울도 나오고 뭐 화가의 관점이냐, 뭐 저기 도대체 왕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미술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왕족들이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초상화를 많이 그렸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펑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주 삐딱한 화가가 하나 있었어요. 이 고야라는 화가인데 왕족을 그렸어요. 지금 보시면 카를로스의 4세 가족을 그렸는데 지금 보면 뭔가 그 왕족으로서의 권위와 위험이 썩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 왕이 굉장히 당시 이제 실정으로 그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고야가 그리면서 이렇게 아주 산만하고 그리고 이제 위험이라고 하나도 없어 보이는 멍청한 그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렸지만 그 속에 자신의 비판 의식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그런 그림이에요. 사실 벨라스케스도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벨라스케스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림을 그려나오면서 화가의 자의식을 그리기도 했던 이런 초상화가 있습니다. 자, 초상화가 있고요. 또 어떤 그림들이 있었냐면 이제 17세기 넘어가서 이제 자본주의 부르주아들이 생기면서 그 귀족을 넘어서는 부를 가진 중상 계급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부를 과시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림들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이 될 법한 아주 멋진 그림들을 그리고 싶으니까 그때 정무라가 나온 거예요. 정무라가 나왔는데 정무라 중에 보면 꼭 이렇게 해골을 그려놓은 거 있죠. 이 해골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오늘 하나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헛되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속세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죽을 때는 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그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간직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바니타스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있었어요. 17세기 당시에. 그래서 꽃도 사실 꽃이라든지 뭐 생선 이런 것은 생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주제로 등장한 정무라고. 자, 그리고 또 우리 그림하면 풍경화 많이 떠올리시죠. 그래서 풍경화도 있어요. 근데 풍경화도 처음부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이 현재 이제 이번 주까지 하는 그 서울에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바로 클로드 로랭이라고 이제 풍경화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린 성 우르슬라의 추락이라는 성사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풍경이 이제 이때는 이제 원래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클로드 로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새벽의 연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풍경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풍경화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술책에서 많이 봤어요, 그죠? 뭐 초상화, 정무화, 풍경화는 많이 봤는데 이제 미술이 어려워지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자, 미술이 어려워진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카메라. 이 카메라가 이제 대중들한테 선보인 게 183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딱 나오게 되니까 초상화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풍경을 똑같이 그린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작가들이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 보이는 세계들을 어떻게 나만의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던 차에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의 인상해돋이라는 그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명화로 인식을 하는데 이 그림이 소개될 때만 해도 굉장히 비난에 휩싸였던 작품이에요. 도대체 물감 쓱쓱쓱 그린 게 도대체 저게 무슨 그림이냐. 벽지도 그것보다 낫겠네 라는 아주 혹평을 들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상파가 등장하게 된 것이 똑같이 그리는 그림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인상파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그래도 저 그림 아름답네 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림이 조금 뒤틀리기 시작한 계기가 있죠. 누굴까요? 맞아요. 피카소.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인데요. 1907년작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자기도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막상 이제 선을 보일 때는 좀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내 이 그림 그렸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당장 치워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제는 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다 시점, 입체주의라고 해서 이쪽에서 본 것도 그리고 싶고 저쪽에서 본 것도 그리고 싶고 이제 원근법이라는 게 해체가 됐고 바로 결정적인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도 사실 피카소 그림 잘 그렸어요. 그래도 이 피카소는 그림을 자기가 그리기라고 했지. 자기가 이제 붓을 들고 쓱싹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의도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있었을 건데 생각지 않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이 사람부터 이제 그림이 작가의 의도대로 나의 계획대로 구상대로 그리지 않는 그림이 탄생한 거예요. 순간적인 우연. 저 그림 어떻게 그렸냐면요. 이제 페인트 깡통이죠. 깡통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당겨요. 저 중간에 줄을 달아는 페인트통을 당기면 페인트통에서 물감이 줄줄줄 흐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방 좌우 사방 팔방으로 튀면서 물감이 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작가가 이제 붓을 들고 페인트를 찍어서 뿌려요. 그래서
일명 그 드리핑 기법, 뿌리는 드리핑 기법에 화가의 그림 그리는 행위가 추가된 액션 페인팅 탄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잭슨 플로이드한테 10억을 주고, 당시 10억을 주고, 너 요거랑 전 하나도 틀리는 게 없는, 다른 게 없는 똑같은 그림 그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릴 수 있었을까요? 못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연성이 강조된 추상화까지 등장을 하고, 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림이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래 그림 그래도 저것도 나름 멋있네. 자, 현대 미술이 정말로 어려워지면 바로 이 사람들.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맞아요. 듀샹.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미술 작품 전시회에 이렇게 소변기를 제출하면서 현대 미술이 시작된 겁니다. 그야말로 미술의 패러다임이 바뀐 사건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저기 보면 알머트에서 1917이라고 적혔죠. 1917년. 벌써 1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 작품은 진품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제품까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듀샹이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예술이라는 게 작가가 화가가 직접 그리는 걸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물 중에서 내가 이거 오늘 내 책상 한번 미술로 만들어 봐야지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또 뭐냐면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화가의 또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미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소변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름다움만 미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름다운 미자를 쓰고 있지만 이제 아트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미와 어떤 그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것의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 것이 이제 미술의 중요 화제 주제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사람, 이 양반, 이 소변이.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가야 되는 이유 또는 가고 싶은 이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친구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친구 누굴까요? 혹시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RM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구 미술관 이제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 와서 이렇게 사진을 떡하니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RM 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번거지 모자를 쓰고 하얀색 옷을 입고 똑같은 구도로 이제 사진을 찍는 게 그때 당시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지어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미술 애호가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시에 나타났다 하면 그 세계의 수많은 방탄소년단 BTS의 팬인 아미들이 족적을 따라가요. 그래서 일명 RM 아트 투어, 이제 아트 로드가 있을 정도로 미술을 애호하는 청년인데 이렇게 지금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표현인 거죠. 이제 작가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보여주게. 내가 거기다가 나를 넣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 사진을 찍음으로써 SNS에 올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리면서 제2의 창작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작품 아시죠? 루브르 박물관 가면 자 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도서관인데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라는 말처럼 그림은 보는 게 아니라 찍는 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술관에 가시면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아가씨는 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풍경까지 나오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인데 미술 작품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 포토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미술관에 사진을 찍어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접니다. 근데 이거 서울에 이제 에드워드 호퍼 전시회 가면 작품 사진 이제 그림 보는 데 집중하라고 작품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쉬워하니까 포토존을 만들었는데 이것과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서 아예 이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인증의 시간도 마련하는 게 이쪽 미술관 추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미술관에 가는 겁니다.
보시면 이 그림 많이들 보셨죠, 그죠? 그래서 신윤복의 미인도죠, 그죠? 신윤복의 미인도인데 이게 대구에 이제 2018년도에 안송특별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미술관에서 그렇게 많은 전시가 있는 줄 모르고 이것만 보고 집에 갔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2층에는 이거 대한민국 제일 비싼 작가 김환기 전시도 같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환기 이렇게 자, 시대를 가로지르는 이런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앞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제 미술관 내부입니다. 대구 미술관에 렘브란트가 왔어요. 11월에. 그래서 여러분들 렘브란트 대구에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한번 꼭 방문해 주시고 관람하면서 이렇게 렘브란트까지 가져왔는데 미술관에 가는 이유는 이제 만남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작품 만남, 서양과 동양의 작품입니다. 저 멀리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의 그림들까지 볼 수 있는 작품들까지 볼 수 있는 만남이 가능한 것이 바로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작년 전시 이제 굉장히 크게 했던 모던 라이트라는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 전시가 프랑스에 있는 매그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대구 미술관 작품과 같이 콜라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여진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인데요. 석재 서병호 선생의 화훼 배석 10호 병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1927년작인데요. 이 작품과 동시에 우리가 이 작품이 있었어요. 샤갈. 그래서 제가 정말 도슨트로 공부하면서 도슨트로 하면서 제가 샤갈의 작품을 해설한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샤갈과 이런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또 이 작품은 이제 이광호라는 작가의 젊은 작가예요. 81년생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석재 서병호 선생이 70몇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을 넘어가는 작품들이 넘는 시대의 작가들이 한 공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만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미술관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 저기 위에 보시면 자 위에 이게 이제 원주에 있는 산 뮤지엄 산이라는 공간입니다. 이거 보시면 드라마죠. 드라마의 재벌집 배경으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숲속에 자리한 그런 아주 멋진 미술관이고요. 이제 밑에는 일본에 있는 미술관이에요. 가루이자와라는 휴양지에 이제 위치한 미술관인데 센주 히로시라는 일본의 국민학원 미술관인데요. 이 미술관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숲에 있어요. 제 나무가 오고는 숲에 있는데 이 미술관 재미난 게 바닥이 안 평평해요. 바닥이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볼펜을 굴리면 또르르르 굴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게 되면 자연 속에 있는 미술관에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미술관 건축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미술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제 눈보라 보이시나요? 지금 막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제주도에 있는 미술관인데 얘가 물방울이에요. 혹시 물방울의 화가 김창렬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김창렬 미술관인데 공간도 굉장히 멋집니다. 작품도 멋지지만 공간도 멋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석파정 미술관인데요. 석파가 흥선대원군의 호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별장을 뒤에 두고 있는 서울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인왕산이 보입니다. 작품 사이로 인왕산이 보이는 그런 멋진 미술관이 서울에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마산에 있는 조각과 문신 미술관이에요.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데 굉장히 마산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굉장히 멋진 미술관이고요. 또 여기는 아까 그 이제 사람들이 작품 말고 줄 쫙 서 있던 관 보셨죠? 그게 바로 경주에 있는 솔거 미술관이에요. 그 박대성이라는 그 화가의 작품을 주로 이제 전시하는 그 엑스포 공원 안에 있는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인가 봤는데 풍경이 이렇게 멋진 이렇게 창 자체로 작품이 되는 그런 멋진 미술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효고 현림 미술관이라는 곳인데요. 그 안도 타다오라는 세계적인 건축가 설계한 미술관. 그래서 건축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이제 가나자와 일본의 가나자와에 있는 21세기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은 밤이 미술관이에요. 밤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 안에 이제 작품들은 감상할 수 없지만 아주 유명한
그 제임스 터렐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미술관 안에 아예 천장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천장을 뚫어놔서 이제 하늘 그냥 멍하니 보면서 이제 밤하늘도 볼 수 있고 낮에 이제 하늘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아주 멋진 미술관. 그래서 이렇게 공간과 건축을 음미할 수 있는 미술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미술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근처에 보시면 영천이나 그리고 영천에 가시면 그 시안미술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칠곡 가산에 가시면 스피아라는 미술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또 이제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또 이 사람 백남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남준 비디오 아트 처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963년도에 독일의 한 갤러리에서 텔레비전으로 첫 전시를 하는 장면. 자, 이런 전시 작품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이 작품은 489년이라는 영상 작품이에요. 저기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는데 저 불이 나고 있는 저곳은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의 어떤 풍경들을 이제 가상으로 만든 영상 작품인데요. 보시면 이 사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이거 VR을 끼고 있어요. 혹시 가상현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글래스를 끼게 되면 온 주변이 이제 다 시야가 차단되고 이 작가가 구현한 이 비무장지대의 세계가 쫙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제 비무장지대를 수색하고 있는 군인처럼 비무장지대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가상현실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게 되면 현재의 매체와 기술을 그래서 우리 뭐 매체라는 건 예전에는 그림이라는 어떤 캔버스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평면 회화가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되는 수많은 기술들을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흥미로운 제 이제 갤러리에 있는 제가 이제 찍어온 영상들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작품은 대구미술관 3층에 가시면 몰입이라고 이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일명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해서 쌍방향 예술이에요. 그래서 자, 관객이 반응하는 데 따라서 화면이 바뀌어요. 내가 이 화면을 탁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색이 막 퍼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꾸 생긴다든지 이렇게 쌍방향 예술이라는 것도 체험할 수 있는 몰입이라는 전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박향기라는 대구 출신의 이제 비디오 아티스트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막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은데 삼면이 이제 파도가 막 몰아쳐요. 바닷가지. 그래서 마치 내가 이제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몰입형 전시고요. 자, 다음 요거는 색이 되게 아름답죠. 요거는 이제 김보희라는 작가의 데이트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길게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이제 제주도에 가면 현대미술관이라는 곳 앞에 공공수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집처럼 이렇게 팔각으로 구성된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는 심지어 대구미술관하고 다른 천장까지도 영상이 쏘아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아예 이제 나를 둘러싼 온갖 곳이 다 이제 화면으로 가득하게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도 체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평면적인 회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감각하면서 달라지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포함한 전시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최우람이라는 작가의 원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뭐 당연히 뭐 현재의 어떤 아주 선진적인 첨단 기술은 아닌데 좀 재밌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신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제 밀짚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들이 하나같이 이제 몸만 쥐고 있어요. 몸만 쥐고 있는데 저 그 밀짚 인형들의 임무는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꼭 나갔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집이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체로 아주 기술적으로 흥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이제는 우리가 폐화나 조각뿐만 아니라 이렇게 첨단 기술, 나날이 변하고 있는 미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술관이에요.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또 미술관에 가야 되는 이유. 자, 감각, 온몸으로 느끼기라고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사람은 그 태국 출신의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뭔가요? 요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팟타이라고 태국 그 볶음 우동 같은 거예요. 볶음 우동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미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갤러리 같은 데 가면 오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막식을 하면 이제 뭐 작가들하고 미술 관계자들은 막 서로 떠들썩한데 이제 정작 작품을 보러 온 관객들이 소외가 되는 거죠. 내가 괜히 잘못 온 것 같고 굉장히 뻘쭘하고 낯설고 뭔가 어색하고 이런 관객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전시를 할 때 아예 온 관객들한테 이제 화타를 나눠준 거예요. 자기가 요리를 해서. 그래서 일명 관계미학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라고 아주 주목을 받은 작가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술이 아니고 우리가 미술은 사실 시각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걸 보면 이거 다양한 감각이 열리겠죠. 일단 먹는 거니까 미각이 열리고 그 다음 또 뭐가 열릴까요? 요리 냄새가 나겠죠. 후각이 열리고 당연히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시각도 열리고 요리하는 소리 청각도 들리고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또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 보시면 생선이에요. 세계적인 요리 작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불이라는 이름 특이하죠. 이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장어만 광채. 그래서 생선에다가 비즈 예쁜 보석 비즈를 박았어요. 자, 그럼 우리 생선 되게 생선도 예쁘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썩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인 아름다움이 어떻게 추함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작으로 나오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까지도 미술관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제가 본 전시 중에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요 전시는 끝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치 방가사유상 같은 거고 또 보시면 사람들이 같기도 하고 또 보니까 닭이죠, 닭. 그래서 이제 닭의 모양을 한 목이 없는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제 앞에 이제 방가사유상 앞에 마치 피에타처럼 작가 본인이 있어요. 작가 본인 자소상인데요. 이제 마치 서양의 피에타를 떠올리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 작품에 손을 대고 있네요. 사실 미술관 가면 이렇게 막 장벽처럼 미술관 작품에 접근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만질 수 있는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끝이 반질반질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만져서라기보다는 작가가 일부러 이제 반질반질하게 많이 만진 것처럼 표현했는데 저걸 굳이 만지게 한 이유는 여기 이제 만지면 온기가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죽은 사람을 연상케 할 만큼 이렇게 체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만질 수 있는 조각이 촉각이죠, 촉각. 자, 그리고 이제 시각과 후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작품 한번 보시고요. 저 추상화 멋진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페인팅 시리즈인데요. 이거 재료가 되게 신기해요. 이거 재료 비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버려지는 고급 액자에 이제 비누를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마블링 효과를 넣어서 그 마치 그림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의 이제 전시가 그때 이제 그 코리아나 미술관, 화장품 파는 그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봤는데 이 작가 전시장에 탁 들어가면 정말 좋은 비누 향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후각을 자극하는 그림인데 이 작가가 또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조각이네요. 근데 이 조각 지금 있는 곳이 어딜까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럼 쟤는 도대체 뭐예요? 얘 비누예요. 얘도. 그래서 이 비누를 문질문질하면서 손 씻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전시가 끝날 때쯤에는 저 조각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흐릿해지거나 아니면 뭉개지거나 아니면 아주 애초에 예뻤던 그런 모양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의 작용 그리고 사람의 손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물질이란 과연 뭐지? 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온몸의 감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미술 작품들이 요즘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미술관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뭐 같으세요? 마치 눈무원인 것 같죠? 얼음 덩어리 같죠? 그래서 이 작품이 아이스 워치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2015년도에 파리 팡테온이라는 그런 이제 광장에다가 이 얼음을 갖다 놨어요. 얼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네요. 그래서 제목이 아이스 워치인데, 자, 이 아이스 워치를 우리 어떻게 해석할까요? 얼음 시계 12개니까 마치 이제 시계처럼 이제 시계 시간치처럼 이렇게 숫자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와치라는 뜻이 우리 보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냥 얼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얼음은 우리가 당연히 만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떡하니 갖다 놨으니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얼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들겠죠. 근데 이 얼음이 어떤 얼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얼음은 어떤 얼음이냐? 그린란드에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기후위기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린란드에 가서 빙하가 녹고 있는지 아닌지는 실제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가 그린란드에서 이렇게 얼음을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만지면서 녹아가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얼음이 녹는구나. 우리의 어떤 인간의 문명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지각할 수 있게끔 그런 전시였다는 거죠. 근데 뜻은 되게 좋은데 이 작가 사실 요거 하면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어떤 욕을 얻어먹었냐면 왜 그린란드에서 얼음을 가져와서 안 없애도 될 탄소를 소비했느냐. 이 운송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욕을 얻어먹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미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작품이고요. 또 작품 하나, 이 작품 서도호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서도호라는 작가의 제목이 재밌어요. 집소구이 집. 집이 몇 개 나왔나요? 4개 나왔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2013년에 이제 서울의 삼청동에 이제 새로 개관을 했어요. 개관을 하면서 이제 그 한진해운 기업에서 이제 작가한테 우리 일명 이제 의뢰를 해요. 일명 제작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이제 우리 이름 걸고 이제 전시 한번 준비해 볼래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서도호라는 작가가 사실은 그 대구 출신의 서세욱이라는 작가의 아들이에요. 이제 서세욱이라는 작가가 이제 동양화를 그리는데 이 작가가 이제 서울의 성북동에 한옥이 있었는데 그 한옥이 창녕궁의 영경당 사랑채를 옮겨서 굉장히 이제 한옥이 멋들어지게 만들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서도호 작가가 어릴 때는 그런 한옥에 살았는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서 이제 뉴욕에 사는데 한국의 집이 그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집을 떠올리면서 근데 그 집을 그냥 구현하게 놓고 자기가 이제 멀리 와 있어도 고국의 집이 그리고 그리고 항상 이사를 가면서 집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집을 갖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다닐까 생각을 했더니 그림 아니에요. 천이 얇은 천으로 집을 바느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접을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 속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뉴욕 서양 주택 안에 자기 옛날 한옥집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집 속에 집.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집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큰 공간의 집이에요. 두 번째 집은 그 안에 있는 서울박스라는 별도의 전시 공간이고 세 번째 집이 이제 자신이 뉴욕에서 살던 서양식 주택. 그 안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한옥을 보존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 속에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태어나서 자기가
심지어 이제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고국에 살 수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양육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집은 다 달라고. 뭐 어르신들은 어릴 때 이제 아주 이제 뭐 한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형편이 어려웠던 조금 볼품 없었던 집에 살았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따뜻한 걸 바로 나오는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집의 외양은 달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기억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통해서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오게 되면 예술과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진으로 봐서는 이 작품의 그 일명 아우라, 이 작품의 진가를 느낄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저 공간에 가서 저 안에 들어가 봐야만 이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집의 기억에 대한 뭐 아름다움이면 아름다움, 슬픔이면 슬픔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미술관에 꼭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길진 않은데요. 잠깐 보시면 어떤 인물이 춤을 추고 있어요. 무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술관에 이제 곧 전시가 끝나는 전소정이라는 작가의 광인들의 배라는 작품인데요. 이 사람 사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메인 묘수가 춤을 추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게 바로 예술이 아닐까.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는 게 예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작품. 이제 이 작품은 신상, 따끈따끈한 작품인데 대구 미술관에 이제 2층에 가시면 지금 얘들 뭔 거 같으세요? 강아지 조각입니다. 나무 조각. 총 몇 개가 있냐면 1025개가 있어요. 그래서 윤성남이라는 작가의 나무 조각인데요. 강아지 나무 조각인데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이분이 이제 이혜신이라는 할머니신데 이 할머니가 유기견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버려지는 수많은 유기견들을 접하고 나서 이 작가가 그 나무 조각 하나하나를 깎으면서 그 유기견들의 어떤 아픔과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술관에 와야 되는 이유를 오면 좋은 이유 6가지를 정리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대구 미술관에 보시면 이제 어떤 전시를 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3개의 전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전시는 곧 끝나요. 곧 끝나는 전시고 이 2개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시가 이제 회화 아닌이라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미술관에 가면 그림 잘 없어요. 그림이 쉬운데, 편한데 그림이 잘 없고 영상, 뭐 비디오, 뭐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퍼포먼스라고 하죠. 저거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행위 예술도 하는 것이 요즘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화 아닌 작품들만 모은 전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미술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고요. 해설이 곁들어지면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1025개의 강아지 조각을 선보인 윤성남이라는 작가인데요. 혹시 미술에도 상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미술에도 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조선 미술 전람회라고 요즘으로 치자면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 미술 전람회에 내가 수상을 했다 그러면 화가라는 직함을 딱 갖게 되는 그런 시상이 있었어요. 상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전 상은 사실 그림을 주는 상이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것을 상을 많이 주느냐. 진짜 생각이 기발한데 그리고 정말 묵직한 주제를 던져줬어. 이런 미술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이라든가 그 다음 뭐 아니면은 뭐 에르메스 제가 그 명품백 아시죠? 에르메스에서 주는 미술상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광인들의 배라는 작가도 이제 그 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미술을 하는 친구들에게 상을 주는 데 반해서
대구미술관에서 주는 이인성 미술상은 회화 부문으로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 작가들에게, 회화 작가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그 이인성 미술상을 받은 윤성란이라는 작가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미술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가입니다. 그림도 보시면 이 두 명은 사실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성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그린 작가고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어머니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 자신의 자화상까지 그린 작품들과 함께, 그리고 아까 보신 나무조각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보기 편한 전시. 이 전시는 이 그림 읽어보면 알겠어.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그러나 가장 흥미로워 여러분이 관심 두실 만한 그런 전시고요. 이 전시는 이제 이성명이라는 작가는 이제 대구의 신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윤성란 작가와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원로 작가 그리고를 이제 중견 작가를 선정을 했다면 이제 대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 작가를 새로 조명하는 의미에서 있는 작가인데요. 그림이 멋있어요. 막 우리가 막 달리는 기차 안에서 풍경이 확 지나가는 것처럼 그림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풍경을 보실 수 있는 그림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 최상 칼 안드레라는 미국의 조각가예요. 조각가인데 아까 바닥에 보도블록처럼 나무 쌓여 있는 전시 있죠. 그 전시 일명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벽돌 쌓고 철판 쌓고 나무 쌓고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그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은 이제 미술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싶으실 거고, 저도 해설하기에 조금 많이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술이구나를 한번 접할 수 있는 아주 참신한 그런 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제가 미술관 전시 소개까지 하고 끝을 낼 텐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은 책을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자, 미술은 벽에 걸려있는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과 만날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작품은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실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미술관에 한번 나들이 삼아 방문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가을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